다음 연사분 없나요? 자, 이번에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좋은 영상을 보내주신 우리 경기도의사의 이동욱 회장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 그리고 또 유물론 방역이 정말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언제까지 이렇게 과학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국민을 농간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실제로 주사를 맞은 사람들의 부작용 호소가 현장에서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에 사망자가 13명인데 이제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사망에 대한 보도가 보도 금지 지침이 내려졌는지 언론들이 거의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광우병이라든지 별의별 선동을 다 하던 언론들이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를 맞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는 언론에서 통제돼서 다루지도 않는 참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적 젊은 50대 여성이 백신을 맞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50대 여성, 그것도 환자가 아닌 요양병원 직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 직원이 백신을 안 맞았으면 사망을 했을까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국민 불안 조장이네 이런 선동을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들이 과거에 이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 부역하는 언론들이 과거에 했는 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라돈 침대가 유해성이 없다는 것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때 문재인과 민주당과 문재인에 부역하는 언론들이 했는 말은 국민 불안 공감해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만 주장하면서 여기 보면은 저 굵은 글씨로 있죠. 과학적인 사실의 치중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맞고 사망자가 벌써 13명이나 발생했는데 국민 불안 공감해야가 아니고 그런 보도조차 금지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하는 언론을 아주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라돈 침대에 대해서는 문재인과 거기에 부역하는 언론들은 왜 불안을 조장했습니까? 광우병 때 문재인과 거기 부역하는 언론들은 왜 국민 불안을 조장했습니까? 왜 내로남불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했는데 20만 명 이상, 수십만 명이 근무했지만 백혈병 걸린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이 사람이 반도체에 근무해서 걸렸는지 원래 그냥 백혈병이 걸리는지 기존 인구 집단의 발생 빈도와 크게 차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반도체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백혈병이 발생한 사람을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라고 명하고 이들에 대해서 전원 보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결국에는 삼성을 겁박해서 전원 보상을 받아낸 사람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언론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다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돈 침대 때 국민 불안을 조장하던 문재인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라돈 침대 때는 국민 불안에 공감해야 된다면서요. 국민 정서에 부합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 정서는 왜 말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요, 삼성 반도체에 근무한 사람이 거기서 백혈병 걸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인과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원, 그 수십만 명 중에 몇 명 발생했는 그 전원에 대해서 다 보상하라는 주장을 했던 게 문재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죽은 사람은 인과관계를 다르게 따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하고 거기에 부역하는 의사들, 뭐 김효란이라든지 이재갑이라든지 이런 정권에 부역하는 의사들이 적용하는 기준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철은, 식당은, 백화점은 왜 수천 명이 운집하면서 단 한 번도 인원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이재갑이나 김효란 같은 사람은 얘기하냐 말이에요. 거기서 코로나가 확산돼도 그냥 치료하면 되고 별거 아니고 대부분 무증상이고, 그렇게 말하는 그 기준이 왜 예배를 드리거나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해괴한 정치 방역을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과 이재갑과 김효란 같은 사람들 언제까지 이런 정치 방역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을 기만할 거예요? 백화점은 중요하다고요? 전철은 중요하다고요?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정치 집회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게 바로 유물론적인 사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사상, 그리고 문재인의 필요에 따라 말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코로나를 이용해서 말살할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단 몇 명이 발생해도 정말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병원이나 구치소나 이런 곳에서는 발생하면 어쩔 수 없다. 백화점에서 발생하면 어쩔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잣대를 대냐는 말입니다. 사람은 공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질병의 위험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국민을, 왜 우리 정말 순수한 국민들을 의학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합니까? 문재인의 이런, 지금 작년 2월달 이래로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10명 이상 집회 못한다고 이런 국민 기만적인 행정을 할 것입니까? 국민의 짐인지 국민의 당인지 야당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철과 백화점에는 괜찮고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괜찮으면 예배와 야외 집회는 더 괜찮은 거예요. 왜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면서 야외 집회는 필요 없는 거니까, 정치 집회는 필요 없는 거니까, 예배는 필요 없는 거니까, 기도와 예배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문재인의 기독교 말살,
예배 말살, 신앙의 자유의 말살에 대해서 침묵하는 목사들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신사참배보다 더 심각한 교회의 신앙의 본질의 훼손입니다.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문재인과 같은 그런 거짓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제발 정말 이제 1년 이상 이런 것에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 이렇게 속일 겁니까? 문재인과 정은경과 정세균은 언제까지 노란 옷 입고 국민들을 이렇게 속일 겁니까? 광우병 때 국민들 속여 먹었으면 많이 해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13개월째 백화점, 전철 이런 곳에서는 확진자가 나와도 운행을 중단하지도 않고 무슨 시설을 폐쇄하지도 않고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듯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그런 백신을 가지고 와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또 국민들이 주사 맞고 나서 부작용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언론 통제, 북한처럼 언론 통제하면서 이제는 사망자 발표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사망자를 보도하는 언론을 국민 불안 조장하는 언론이라 그러고 있어요. 당신들이 광우병 때 어떻게 했습니까? 라돈 침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 반도체 거기서 수십만 명 중에 우연히 백혈병 환자 몇 명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어떻게 그렇게 선동을 했었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방역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국민의 인권 말살, 기본권의 말살입니다. 정말 이 광화문 광장을 꽉 닫아놓은 이 정말 계엄령과 같은 이런 짓을 1년 이상 하는 문재인 반성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요, 이것을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냥 야외 집회는 중요하지 않고 백화점은 중요하다, 이것밖에는 아닌 거예요. 국민들이 가슴이 터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법정에 세우고 또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을 법정에 세우는 이런 거짓된 나라, 그것을 또 유죄라고 판단하는 판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백화점에 갔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도 그러면 법정에 세우세요. 전철 탔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도 법정에 세워야죠. 수십만 명 다 괜찮은데 몇 명 백혈병 걸린 걸 가지고 왜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저는 보상을 했어요?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대부분 맞고 안 죽어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세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는 그 기준이면 라돈 침대도 그렇게 난리치면 안 되는 것이고, 라돈 침대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그래도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과학이냐? 과학에 맞을지라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표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게 문재인과 정은경과 그리고 언론들의 태도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 문재인의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코로나를 이용한, 그리고
질병을 이용한, 과학을 이용한 국민 말살은 김정은이가 북한의 교회를 말살하고 그리고 북한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나 중국 공산당이 교회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나 조금의 차이도 없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이 정신만은 가지고 있다가 이런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고 예배의 자유를 말살하고 수많은 국민을 법정에 세우는 이 문재인 이 정권의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반드시 이들의 이 거짓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예배를 5% 드려라 10% 드려라 그럽니까? 전철도 그러면 5% 타고 10% 타요. 백화점도 5% 10%만 영업을 하세요. 자기들의 어떤 유물론적인 기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말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까? 여기에 부역하는 목사님들, 이게 과학입니까? 그런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전철은 괜찮고 백화점은 괜찮고 예배와 야외 집회는 안 된다는 그런 과학이 어디 있어요? 라돈 침대는 불안을 조장해야 되고 백혈병 반도체에서 아주 드물게 발생한 것은 불안을 조장해야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국민이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면 국민 불안 조장이라는 이런 거짓이 어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을 똑똑히 알고 과학을 과학답게 국민의 인권을 인권답게 보호하는 그런 우리가 국민이 돼야 되겠고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예배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